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의 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5.18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날의 결정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물증, 문서 같은 것이 필요한 건 아니냐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5.18 진상규명과 미국 기밀문서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런 겁니다. 5.18과 관련된 미 기밀 문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미국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의원님께서 좀 얘기하셨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5.18 39주년을 지나면서 네. 이제 5.18의 진상 규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여러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다면 네.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부가 5.18 문서를 미국에 기밀 해제하도록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촉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총리께서 답변을 해왔어요. 재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이 미국의 그 문서를 아마 정부로서는 정식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바라기로는 곧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그 기회에 좀 직접 구두로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문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하여튼 97년에 일부 문서들이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산발적인 것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한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서면으로 하고 총리가 답변하고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할 상황까지 갔는데 그 전에 뭐냐면 같은 당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이제 미국의 사이트에 좀 올리자라고 해서 이제 청원 글이 올랐고 그보다 더 직전에 보면 우리 청와대 우리 국민들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뭔가 여러 증언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필요하고 미국에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5.18과 관련된 자료를 왜 미국에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5.18의 진실을 이제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우리는 전두환이라고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는 이제 헬기 사격에 관한 진상도 있고 또 미국은 그 당시에 계엄군들 또는 군이 편의대 그러니까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하고 활동했던 것들 또 우리 여러 사체를 암매장한 것들 전에 발굴도 해봤지만 아직 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왜 미국 자료가 중요하냐 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 능력이 우수한 세계 최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18 전후에서도 한국의 평소에도 미국의 정보 여러 그 기관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5.18 당시에 바로 광주 현장에서도 김용장 씨입니까? 김용장 씨라고 하는 미 육군
500일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 군사 정보관 이런 이라고 본인이 밝혔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광주에서조차도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을 해서 미군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본다면 우리가 5.18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요. 네. 지금도 작전권을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당시는 아마 평시작전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980년 네.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이 뭐 광주에 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뒤에 뭐 24단 투입하고 했는데 그런 부대 이동을 비롯해서 작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미국하고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하면서 네. 사실은 미국과의 약속을 다 어기면서 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위치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의 동향에 대해서 네. 미국에 보고되거나 미국이 보고 받아서 알게 됐을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고급 정보를 미국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 뭐 평시 작전권까지 갖고 있다면 보고해야 될 의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 갖고 있을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네요. 그럼 이게 왜 기밀 문서 이게 우리가 되게 보면 뭐 문서 뭐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까지. 또 우리 뭐 광주시나 뭐 5.18 기념재단이나 많이 받았고 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5.18 기밀 문서 조금 전에 좀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97년에 광주시 등에게 일부 미국 측이 문서를 제공한 바 있어요. 미국 측의 뭐 국무부 기밀 국무부 기밀 문서입니다. 국무부 그러니까 그냥 국무부. 그 문서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선 미국의 기밀 유지 기간이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980년부터 계산하면 벌써 지금 39년이 지났으니까 미국 문서도 이제 기밀이 해제됐고 또 뭐 실질적으로도 그 당시에 문서가 굉장히 민감한 문서였을 텐데 그런 이제 것들이 사실상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네. 민감성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서를 요구하면 아마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CIA 문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또 정보하면 또 CIA죠. CIA죠. 그래서 CIA 문건의 공개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장 씨가 속했다는 미 육군 거기는 정보사령부입니다. 미 육군 정보사령부 예하에 500일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가 광주 현장에까지 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용장 씨 자신도 40개, 40개의 문서를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한 사람은 그랬지만 그래서 그 문서들, 그러니까 바로 미 육군 500일 정보여단이 생산했던 또는 그 보고받았던 문건. 이분이 얘기한 것은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말했더니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김용장 씨가 또 하면서 또 서로 말과 말들이 있고 문서가 없다 보니 그런 논란도 문서가 오면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김용장 씨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를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죠. 미국에서 정식 네. 문서가 나온다면. 그러겠네요. 그다음에는 또 미국에는 국방정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DIA라고 디펜스 정보 강국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신군부의 부대 동원, 또 한미연합사 작전권 통제, 또 군사 이동에 관련된 비밀 정보 이걸 다 거기서 관장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서가 필요하고요.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제 80년 5월 전후에서 미 8군,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군대가 미 8군 아닙니까? 미 8군과 태평양 사령부 간의 오고 간 전문이라든가 또 광주 주둔의 미군 기지, 그때 K-57이라고 미군 기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공군 방첩대가 또 있었어요. 미 공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OSI라고 불렀는데 공군 방첩대가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 뭐 이런 거면 굉장히 생생한 현장 자료일 수 있고요. 또 뭐 한미연합사의 작전 일지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백악관에서 생산하고 보고받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백악관 안보 담당 비서실이라든가 미국도 그 NSC라고 있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마 그때 5.18 문제를 다루고 했던 여러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고서라든가 메모랜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체 공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백악관 문서에는 미국 정부의 최고 수뇌부에 보고됐던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보고됐겠죠. 그때 사태 미국 대통령한테까지도 보고됐던 5.18의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 5.18 진상 규명에 있어서 그 문서 공개가 갖는 의미 차원에서 여쭤본다면 뭐 공개가 돼서 해결된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걸 근거로 희망을 가져보면서 공개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미국이 외국 정부에 전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미 국가들인데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 칠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기밀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체로 그 국가들이 과거에 독재 시절에 그 민주화 꼭 광주하고 비슷합니다. 그 인권 유린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뭐 이런 진상을 이제 후일 이제 민주화된 정부들이 규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6년에 3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시절은 1976년부터 83년까지 그때 시간 동안에 미국의 뭐 국방성, 국무성, CIA 이런 문서를 좀 달라 하니까 그걸 주기로 결정한 것은 오바마 정부 때였고 실제로 그 아르헨티나의 정부에게 넘겨준 것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정부까지 현재 최근까지도 미 정부 16개 기관이 보유했던 4만 7천 페이지라고 하는 4만 7천 쪽의 기밀 문서를 아르헨티나에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해외 사례가 있군요. 왜 그동안 미국의 5.18 기밀 문서가 그렇다면 공개되지 못한 거 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 우리 광주나 한국하고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뭐 기자들이라든가 뭐 팀 셔록 기자 뭐 이런 셔록 기자가 뭐 이런 미국 안에서 5.18 관련 기념 기록물 공개라고 해서 뭐 90년대, 93년부터 96년 이런 이때 공개된 게 있고요. 96년에 미국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참고용으로 어차피 공개한 것이니까 아마 전달한 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97년경에 광주시와 5.18 관련 연구단체들이 미국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그 보내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한 4천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이 문서는 우리 광주시가 간행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6권부터 10권 내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최근인 2017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미 CIA가 정보 공개 청구법에 의해서 첩보 보고서, 뭐 정세 보고서 44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리퍼트 대사가 이임하면서 그 기념으로 했는지 5.18 기념재단에 89건을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나 이제 포괄적으로는 우선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로서도 뭐 자청해서 보내올 뭐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뭔가 이제 입장을 취한다면 드러나고 온 내용 우리가 적극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조각조각 어떤 형태로 왔네요. 이것들 통해서 그나마 좀 짜집기 퍼블이 드러난 진실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그 팀 셔록이라는 분이 재작년 올해 광주에
직접 와서 아마 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것으로.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도 만나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제 팀 셔록이라는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본인 자신도 미국에서 5.18 관련 문서들을 이렇게 입수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미 정부 기밀 문서를 연구한 결과를 광주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선 첫째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연 5.18을 북한 개입했다는 지만원 등의 이 말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미 CIA 중앙정보국 CIA 그 정보 분석 문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5.18 당시에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 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 이렇게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동향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군이나 북한 개입설에 대한 미국 자료에 의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5.18 신군부가 그 전두환 등이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보낸 그 정보를 기초해서 작성된 미국의 문서들도 이제 팀 셔록이라는 분이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당시에 군중들이 쇠파이프 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면서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아는 마치 그 몇 명의 북한에서 온 폭도들이 시민들을 협박하고 뭐 어린아이들까지 협박해서 데리고 나와서 강제로 항쟁을 하게 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서 전두환 측이 오히려 그렇게 보고를 그렇습니다. 했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군 투입설의 배후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일부 그러니까 문건만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확인일 수 있는 사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한 문건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걸로 생각되네요. 기밀 문서라는 게 지금 미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 말들로 이루어진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 필요한 것은 문서다. 이런 어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발동해서 이런 청원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5.18과 관련된 국내 문서, 특히 군 문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2017년에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 여부라든가 또는 전투기가 그 당시에 뭐 수원 비행장에서 출격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뭐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국방부에 그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하니까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5.18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국방부에. 근데 거기에 이 광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뭐 안종택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말씀을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이번 정부에서 이번 국방부는 하여튼 있는 문서는 뭐 다 내놨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그 문서 있는 곳을 가서 뭐 말하자면 좀 뒤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협력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마 거의 빠짐없이 입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서들이 원본 자체가 아닌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밍 같은 걸 만들어서 마이크로필름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좋게 보면은 문서를 오래 보관하려면 뭐 그 마이크로필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왜곡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5.18 관련 문서들은 1985년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 은폐하고 왜곡했고 또 88년에 국회에 그 5.18 청문회를 모공청문회 앞두고 5.11 위원회라는 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조작되고 은폐되고 왜곡되고 이런 자료들이 마이크로필름화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료는 거의 확보돼 있지만 그 자료의 과연 신빙성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무사 자료, 뭐 육군 기록 정보단 자료, 군사편찬위원회 자료,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군자료 이런 것들이 하여튼 다 돼서요. 60만 쪽 정도가 하여튼 지금 국방부에 모여져 있고 지금 국방부에는 진상규명위원회 TF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5.18 진상조사특별법에 의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국방부에서는 그 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에 자료를 주기 위해서 이미 60만 쪽의 자료를 지금 모아놓고 물론 위원회가 뜨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정부만큼은 문재인 정부만큼은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할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대통령이 지난번 5.18 기념식에 오셔가지고 정부는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그 표현이 이것과 같은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이제 문서 공개를 위한 필요한 과제를 여쭤본다면요. 지금까지 5.18 관련 문건들은 간헐적으로 좀 공개되었고, 그다음에 5.18 관련 문서를 요구해야 될 주체는 정말 이제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상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야 할 일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한 기관은 현재로서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인선을 맞춰서 출범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모든 자료를 구하고 모든 뭐 증인들을 조사하고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부에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정부도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한 답변까지 얻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5.18 기념재단 이런 또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그리고 미 대사관을 향해서 또 자료를 공개해라. 이렇게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이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예. 끝으로 의원님께서 이걸 마무리 어떻게 앞으로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지금까지의 진전도 사실은 다 광주 안에서 뜻있는 분들, 뜻있는 시민들과 아까 5.18 관련 단체들, 연구소들에 의해서 선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거나 제가 국회에서 한 일도 뭐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도 우리 광주 현지에서 전문가들,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이제 뭐 제 직무상 국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 관심을 놓지 말고 또 지금 39년간 해왔는데 앞으로 또 뭐 5년, 10년 못할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아까 그때 그 열사들이라든가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관철하고 한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관련된 취재를 위해서 바티칸을 취재했을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는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에 광주와 관련된 해제가 금지된 문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학살자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도 그리고 교황청 비밀 문서고에도 여러 가지 고스란히 남아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